점점 피가 지나가면서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되고요. 이 찌꺼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지만 피가 지나가면서 이 찌꺼기를 뜯어져내서 그 찌꺼기가 머리로 날아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동맥 협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고 막연하게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궁금증이 다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해서 경동맥 협착이 나왔다고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질환이고 왜 위험한 건가요? 네, 경동맥 협착은 말 그대로 경동맥이 좁아지고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질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지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기름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동맥이라는 것은 뇌로 가는 혈액의 약 80%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혈관으로, 이런 굵은 뇌로 가는 혈액의 대부분을 보내는 혈관이 좁아진다면 당연히 머리로 가는 피, 혈류나 이런 곳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경동맥 협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동맥에 생기는 동맥경화나 이런 게 뇌졸중과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어떻게 목에 있는 경동맥이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뇌로 가는 혈액이 대부분 경동맥, 양쪽 앞쪽에 있는 혈관인데요. 이 경동맥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 자체가 좁아지고 막히면서 머리로 가는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라는 것은 피나 산소 아니면 영양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고 혈액이 부족하게 도착하게 되면 뇌 조직이 손상되고, 이제 울퉁불퉁한 이제 경동맥 협착 부위에 보통 보면은 저희가 조금 쉽게 진료실에서나 아니면 입원 환자분들에 설명드릴 때는 일반적으로 하수도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관 안에 처음에는 이제 딱딱한 석회 같은 게 끼다 보면은 거기에 막 음식물 찌꺼기나 아니면은 무슨 머리카락이나 이런 찐득찐득한 더러운 것들이 붙게 됩니다. 이 혈관도 마찬가지고요. 동맥경화가 생기면 그 울퉁불퉁한 벽면에 점점 피가 지나가면서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되고요. 이 찌꺼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지만 또 피가 지나가면서 이 찌꺼기를 뜯어져내서 결국은 심장에서 머리를 향해서 피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길목에 있는 이 경동맥에서 찌꺼기가 머리로 날아가서 머릿속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되고, 이러면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도현 교수님, 저희가 경동맥에 협착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잘 발생하게 되나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도 미리 증상이 있다면 이럴 때 경동맥 검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인데요. 하지만 경동맥 협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 50% 이상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 미니뇌졸중과 같이 일시적으로 편측 마비 혹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일과성 흑암시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안구경색으로 불리는 망막동맥 폐색과 같은 질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경동맥 협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동맥 협착이 다양하게 눈이나 머리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 모든 환자들이 다 수술이나 시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이거를 약물을 해야 되는지 시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 너무 궁금해하시고요. 일단은 원칙은 우연히 발견된 경동맥 협착, 다시 말해서 증상을 유발하지 않은 경동맥 협착의 경우에는 70% 정도 좁아진 경우부터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경동맥 협착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생했거나 혹은 눈 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요, 50%가 좁아진 시점부터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상태라든지 경동맥 협착의 모양, 크기, 성상에 따라서 시술이나 수술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김도현 교수님께서도 경동맥 관련해서 시술을 좀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동맥 협착 환자에서 하는 시술과 수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어느 정도 심한 협착에서 시술이나 수술이 결정이 되고 나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을 하고요. 수술은 경동맥 내막 결제술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스텐트 삽입 시술은 허벅다리 동맥을 통해서 경동맥까지 접근을 해서 경동맥에서 풍선을 통해서 틈을 벌려주고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삽입하고 나오는 시술이고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말 그대로 목에 있는 피부를 절제하고 경동맥을 확인하고 경동맥에서 이런 내막을 긁어내는 수술입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을 주로 경동맥에서 치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점은요. 수술을 하건 시술을 하건 완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경동맥 협착이 재발할 수가 있어서요. 이후에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항혈수판제를 계속 복용하게 됩니다.